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네, 웅진 북클럽 북크리에이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It's so nice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me today.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영어의 세계로 이끌 수 있을까? 그것도 즐겁고 신나게. 세 번째 시간에는요. 북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사실 누구나 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외국에 실제로 나가서 살면 아이들은 뭘 배우게 됩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차곡차곡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소리, 그 다음에 영상, 그리고 그것들이 양질의 컨텐츠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판단 기준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얘가 아이들이 실제 말을 배울 때의 그러한 모국어 화자가 되는 환경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인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Let's hit the road. 자, 두 가지가 지금 나올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 단어 알고 계시죠? SHOCKING. 자, 요걸 보고 만약에 쇼킹이라고 읽으셨다면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님도 아마 뜨끔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걸 보고 쇼킹이라고 읽으셨다면 당연히 여러분 상자 있죠, 상자. 우리가 상자, 그런 빈 상자를 영어로 뭐라 하나요? 복스라고 하나요? 박스라고 하나요? 박스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쇼킹으로 읽으셨다면 그 상자도 복스고요. 팝송이 아니고 pop송 돼야 되고요. popular 아니고 popular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관성은 중요한데요.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한번 배우는 입장이 되셔야 이게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shocking. 그러니까 나는 쇼킹이라고 알고 있는데 얘 발음이 실제 원어민들은 shocking도 아니고 shocking처럼 들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발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맨 처음에 노출되도록 자연스럽게 놓아두고 그러면 아이들은 they pick up whatever sound rules there are naturally. 그냥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아이들은 다 알아들어요. 성인들만 막 떠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제가 지금 밑에 하나 더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shocking. 자, 이 shocking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똑같은 글자인데 첫 번째 거는 뭐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가만히 평범한 shocking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하면서 shocking. 예, 이런 식의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혹은 외국에 살지 않고 영어를 그냥 다른 나라 언어라고 볼 때는 첫 번째 shocking처럼 별로 감정 결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손을 들고요. 여러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put your hands up. 한번 요거 여러분 느낌이 살짝 랩 같기도 하네요. Come on everybody, put your hands up like this. 자, 하셨어요? 살짝 여러분 피곤할 때 요거 보시면 또 즐거울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Shocking. 네, 뭘까요, 여러분? Shocking. 그럼 느낌이 오시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는 바로 가장 키포인트가 감정이에요. 감정은 학습에 무엇인가 배우는데 열쇠입니다. 그래서 emotion is the key to learning.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 배우는 거에 열쇠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프랑스의 언어학자이자 마케팅 아주 유명한 학자인 앙리 라보히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 결부가 없이 그냥 문자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빨리 배우지도 못하더라. 그게 포인트고요. 외국에 살면 매번마다 내가 생존해야 되고 실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 결부가 되면서 머릿속에 내 몸속에 저장이 되더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산다는 거에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감정이 나오도록 그 장치를, 환경을 세팅을 해주면 된다.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이 결부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감정이요,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을 혹은 발음 방법을 그냥 내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아까 제가
shocking이라고 말씀드렸죠. shocking 아니면 shocking 이렇게 들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 발음이 여러분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몇 번 반복하게 되고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이렇게 단기 기억에 있던 shocking이라는 단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내가 금방 예를 들어서 무슨 378-2323 무슨 전화번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전화번호겠죠? 그런데 그런 전화번호가 그냥 잠깐 내가 기억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단기 기억 저장 창고예요. 그러니까 short-term memory storage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단기 기억에 있던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장 지금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감정이 있으면 걔가 확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반복이에요. 반복을 적절한 시기에 잘 해주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나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내용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실제 외국에서 살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장면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키포인트 두 번째 게 나왔습니다. 처음이 뭐라고요? 외국에서 사는 아이들의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냥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감정 결부가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냥 배우면 재미있는 걸 안 보고 적절한 어떤 내용들을 안 볼 경우에는 감정이 덜 결부되더라. 외국에 살 때는 감정이 엄청 나오더라. 이제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알고 계실 테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What do you see here?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원숭이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is he happy? 얘가 지금 행복합니까? 기분 좋아요? No. I'm sick. 그렇죠. 내가 아프다라는 느낌이 I'm sick 하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그다음에 이 치아가 많이 보이면서 힘든 장면을 실제 아이들이 보고 우리말로도 똑같이 상상하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 어디가 아플까요?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원숭이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stomach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인용 단어고요. 아이들이 쓰는 단어는 tumm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tummy라는 단어가 지금 보이시죠? My tummy hurts. 이렇게 듣고 이 장면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발음을 들으면 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학습법은 사실은 성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성인들은 똑똑한 채 한답시고 많은 단어를 외우고 많은 표현을 알고 많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쉽게 지치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이나 많이 가봐야 한 달이죠. 솔직히 일주일만 가더라도 왜 안 늘지? 그러다가 또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말 막 말도 안 되게 굳은 의지로 했다. 1년. 그러면 대부분 성공을 해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확 줄이고 싶다. 나는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라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싶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Put yourself, 여러분 자신을요. 집어넣으세요. Into a story like this.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 집어넣고 내가 실전처럼 한다. 그러면 밑에서 걱정하는 애가 있겠죠. 걔가 Hey, what's wrong, monkey? Hey, monkey, what's wrong?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실제 외국에서 거주한다고 할 때의 핵심 내용은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매일매일 내가 감정과 결부돼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고 그런 실전 같은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더라가 바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today's points.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충분한 양질의 소리와 영상이 스토리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실제 외국에 나가서 살면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지? 어떤 일이 있었지?
그다음에 내가 착한 일 해서 엄마한테 칭찬받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친구들하고 학교 갔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 장면으로 떠오르잖아요. 그걸 글자로 기억하는 아이들은 없죠.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양질의 그러한 스토리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와 영상,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로 연결되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고 실제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런 소리가요, 우리는 흔히 소리를 들으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글자가 떠오르거나. 그런데 대부분의 소리는 영상, 이미지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서 감정을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목이 마르다. 이게 나오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목이 마른. thirsty. I'm thirsty. I'm thirsty. 그러면 제가 한번 monkey처럼 이게 뭘까요? 당연히 I'm sick. My stomach. 아니면 my tummy hurts.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이 저장되는 거예요. 문자 이런 거와 동시에 소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은 그 문자를 나중에 배우는 거고. 그래서 감정이 저장되더라. 소리와 함께, 영상과 함께.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저장된 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의 일부분으로서 나한테 자리 잡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속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이야기이고 그게 바로 스토리인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이미지가 저장되면서 꺼냈을 때에도 가장 편한 것이 스토리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예를 들면 What did you do today? 이렇게 얘기할 때 I woke up around 7:30 in the morning. I went to school.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대부분 원어민들의 아이들의 눈을 보면 뭔가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도 똑같아요.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눈이 살짝 위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림을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성인들이 회화를 하건 아이들이 회화를 하건 이 지점은 동일한데요. 이야기를 길게 말하고 싶거나 영어를 길게 말하고 싶을 때 핵심은 뭐다? 맞습니다. 머릿속에 장면들, 스토리를 보고 그걸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때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학교 갔고, 아니면 성인 같은 경우는 출근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점심 먹고 회의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드라마 있죠. 드라마. 그 드라마를 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짜여진 재미있는 스토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워풀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네 번째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다음 시간에 봬요.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Bye.